네, 반갑습니다. 사소한 자랑거리 시간이야. 약간 눈썰미 빠른 친구들은 약간 변화를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네, 마이크가 바뀌었지. 사실은 원래 쓰던 마이크가 있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보통 가격이 아닌데 결국 또 새 거를 사고 말았지. 새 거 사가지고 기분이 좋으냐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이게 안 써도 될 돈을 쓴 느낌이어가지고 아무튼 좀 그런 찝찝한 기분과 함께 사소한 자랑거리 읽어볼게. 아, 그리고 어떤 친구가 사소한 자랑거리 선정 기준이 뭐예요?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기준은 없어. 근데 다만 뭐는 있냐면은 일찍 낼수록 좀 읽히는데 유리할 거야. 왜냐면 내가 너희가 이걸 제출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거든. 보다가 이거 하면 좋겠네 소개하고 이거 하면 좋겠네 소개하고 소개를 다 했다 싶으면은 거기까지만 이제 녹화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일찍 내는 게 사소한 자랑거리가 소개되는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알바 하선 중 전 북한 축구 국가대표였던 정대세 감독님과 사진 찍었습니다. 진짜로? 오, 옛날에 유명했던 선수였지, 북한 축구 선수로.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국적은 북한인데 이제 일본에서 태어났던 이제 제일 교포에 가까운 그런 분이지. 오, 신기하네. 요즘 들어서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야,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걸 체감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진짜 좋아지고 있나 보네. 축하합니다. 성진이 형이 김진짜와 닮았다는 걸 인지한 데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이거를 2년 전 학기 때 이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나도 궁금한 거야. 김진짜가 누군지. 찾아봤는데 좀 나랑 인상이 비슷하더라고. 대충 얼굴 좀 둥그렇고 좀 눈 크고. 근데 나랑 닮았다고 해서 신기해서 봤다가 컨텐츠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내가 굉장히 열심히 챙겨보고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야. 심지어 이 양반 라이브 할 때 내가 슈퍼챗도 쏘고 그랬었어. 맨날 대충 입고 다니다가 요즘 다시 화장하고 좀 꾸미고 예쁘게 학교 다니고 있는데 거울 볼 때 즐겁고 자존감도 올라가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아요. 기분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뭔가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내가 자신 있는 모습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변화야. 독감 검사를 울지 않고 잘 이겨냈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똥머리를 잘 묶었어요. 똥머리는 잘 묶고 잘못 묶고 기준이 뭐지? 다 비슷한 줄 알았었는데 또 그게 다른가 보네. 친구들과 링크를 틀어놓고 성진이 형 강의를 듣기 직전에 이번 주 퀴즈 맞추기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아,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노트를 안 열어보고 과연 성진이 형이 오늘 어떤 퀴즈를 냈을까? 아, 근데 전세금 대출 퀴즈 낸 걸 맞췄다는 거야? 오, 대단한데? 전세 대출금을 퀴즈로 떠올리면서 설마 이 퀴즈를 예상한 사람은 없겠지 싶었거든. 세상에 어떤 또라이 같은 교수가 자기 전세 대출금을 퀴즈로 내 할 줄 알았는데 너는 나의 똘끼를 맞췄구나. 대단하네.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아, 인증 한번 해봐, 영상으로. 궁금하다. 술기 시간에 맥박을 잘 못 잡았었는데 이번 주에 성공했어요. 술기가 뭐지? 술기? 뭔가 줄임말일 텐데. 맥박이라고 하면은 뭔가 보건학부일 테고 술기. 술기가 뭘까? 술 마신 사람 기운 차려주기? 술 마시고 온 환자 기 살려주기? 뭐야? 짐작이 안 간다. 도대체 무슨 수업 이름이 뭐니? 한국 우루과이전 보러 갔다 왔어요. 이강인 잘생겼다. 직관하고 왔구나. 그치. 야, 그 경기에서 진짜 이강인밖에 안 보이더라.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너네가 보내준 사진이 있더라고. 이번 주에 두 개 사진 받았었는데 최울이라는 학생이 여기 자기가 키우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사진 보내줬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견종 중에 하나야, 레브라도. 정말 똑똑하고 안내견으로 쓰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게 레벨 D 방호복입니다. 야, 니네 자세 잘 잡고 찍었다. 이거 어떻게 자세를 잡았냐, 이거 어떻게 버틴 거야, 이거. 무슨 되게 만화 캐릭터 같아. 그 명랑 만화에서 이런 자세 많이 하잖아. 이게 레벨 D 방호복입니다. 응급구조학과 2학년 학생이고 응급환자 관리학 시간에 입고 수업했습니다. 아, 잘했어. 귀엽다. 아, 나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마음 먹고 그 우리 학교 학과들 투어 한번 해보고 싶어. 학과들마다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있잖아. 내가 학교에서 몇 년 일했지만 정작 우리 애들이 뭘 배우는지 우리 애들의 일상이 어떤지 내가 모르더라고. 그래서 한 번쯤 진짜 학과 투어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저도 막 태권도 학과 가가지고 격파 도전하고 응급구조학과 가가지고 같이 그 정맥 찾는 거 같이 실습해보고. 뭐 현실성은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언젠간 한번 해보고 싶네.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하고 얘기해 볼게. 수업 초반부에 그런 얘기 했었지. 우리 삶에는 행복의 공식이 있다. 여기 있는 소유, 꿈,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내가 행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이 외부의 파도에 의해서 굉장히 손쉽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 파도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파도의 정체를 악함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정말 쉬운 말로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그런 인간들한테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그 피해의 규모도 짐작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와중에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배웠어.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어떤 디펜스를 하면서 그 악함이 다가올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어떤 행복은 내 개인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거대하게 다가와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지.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전에 이제 아파트 살 때, 여기 말고 전에 아파트 살 때 아파트에 놀이터 있으면 애기들 모여서 막 같이 놀잖아. 이제 그러면 놀이가 그때 6살이었으니까 놀이도 놀이터에서 놀 테고, 그러면은 같이 노는 애들하고 좀 친해질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애를 보느라 같이 놀기도 하다 보니까 걔들하고도 친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가 나한테 막 아저씨 아저씨 막 그래. 그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친구가 되게 좀 이렇게 쓸데없이 말이 많은 여자애가 있었어. 그냥 되게 완전 TMI를 맨날 쩌쩌쩌 얘기하는 그런 친구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이 친구들이 전체가 한쪽으로 우르르르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달려가다가 헥헥거리면서 못 쫓아가는 거야.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걔가 나한테 딱 오더니만은, 아저씨, 제가 왜 이렇게 지친지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 그냥 네가 체력이 안 되나 보지 했는데, 걔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아저씨, 저 사실 옥시살균제 피해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 그 사건 혹시 기억하니? 옥시살균제 사건? 그게 뭐냐면은, 그 살균 그 가습기 있잖아, 가습기. 그러니까 어느 방의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뿜뿜하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거를 청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살균제가 제품이 나왔던 거지, 옥시라는 회사에서. 근데 이 제품 중에서 공기 중에 퍼져서 사람이 흡입할 경우 위험한 제품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럼 옥시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를 몰랐냐? 아니야. 이거를 알았고 그 연구 결과를 미리 받았던 기록도 다 남아있어. 근데 그게 싸다는 이유로 그거를 판매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균제를 가습기에 사용한 사람들은 이제 그 가습기의 가스를 마시고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던 거지. 자, 이때 옥시 살균제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우리가 굉장히 끔찍했던 기억, 세월호도 300명이 죽지 않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740명이 죽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질병을 앓게 된 사람이 5902명.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그 친구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지. 근데 이 옥시살균제 사건이 왜 특히나 끔찍하냐면은, 보통 가습기를 어떤 사람이 써? 가습기를 쓰는 경우는 그 뭔가 좀 몸이 안 좋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쓴단 말이야. 너무 어린 아이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방에 습기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 그런 사람의 집에 가습기를 갖다 놓는데, 그러면 이 가습기를 세척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을 돌봐주는 보호자일 거야. 즉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살균제를 썼겠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던 행동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어. 이건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지. 근데 이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 없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거야. 난 지금도 사실 여기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내 눈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지.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 단위의 악함이 벌어진 사건인 거지. 기업 단위에. 이런 식으로 국제적 기업이 악함을 벌이면은 이건 개인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렇잖아. 이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어.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기업 단위의 악함이 벌어지면은 우리 삶은 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이 우리한테 언제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뭐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셋째가 70일 정도 됐는데, 얘를 사랑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티슈로 얘를 꼼꼼하게 닦아준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거기 물티슈에 되게 뭐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성분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만약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복을 가만히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얘기였어. 자, 너희들의 노트 한번 볼게. 고모부가 도박에 빠져서 몇 천만 원을 잃었고 그 돈을 갚느라 부모님, 할머님, 고모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모부는 계속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이라는 가정의 파괴를 불러일으켰고 행복이 파괴됐습니다. 그치? 혹시 그런 가정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족이나 친척 중에 트롤 한 명 껴있으면은 진짜 나머지 가족들 엄청 고생하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은 건데 그 가족의 악함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야. 뭐 갑자기 뭐 일상생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쾅쾅쾅 두드리고 와가지고 누군지 봤더니 외삼촌이야. 와가지고 갑자기 형님 돈 빌려줘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런 사례도 봤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삶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랑은 무관한 얘기니까. 아이고, 그치. 그다음에 악함으로 행복이 파괴된 경험이나 사례. 저는 살면서 해병대 군 생활 중 일병 때 생활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영, 악습, 가혹행위, 성희롱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저의 행복이 파괴됐었고 저 혼자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병장이 되고 나서는 이러한 악습이나 부조리들을 모두 없애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악습들은 반드시 부활해. 반드시. 예를 들면 나도 군대에서 이게 내가 좀 군대가 좀 복잡한데 군종 장교라고 해서 너네가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 군대에 있는 목사 이제 그런 걸 내가 다 나왔어. 근데 이 군목들에게도 군기가 있단 말이야. 뭐 군목 선후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다 없애버렸거든. 왜냐면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첫 1호 군목이었어. 우리 학교에서.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내가 누누이 강조했단 말이야. 우리는 군기 잡고 그런 거 하지 말자. 우리는 뭐 아닌 말로 우리가 무슨 특전사 군인들도 아니고 우리한테 군기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내가 후보생 기간 그리고 임관에서까지도 그 군기가 하나도 없었었어. 근데 내가 딱 전역하고 어떤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그 없던 군기를 갑자기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충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막 쓸데없이 막 줄 세우고 막 그런 거를 한다고 하길래 너무 짜증났는데 뭐 나는 이미 전역한 사람이니까 내가 참견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래. 이게 뭔가 나한테 힘이 생기고 억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을 하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어쩌면 이 친구도 이제 전역하면서 다행히 이제 이런 일은 끝났겠지만 또 나중에 사회에서 비슷한 일을 또 경험할 수도 있겠지. 그럼 그게 안타까운 거야. 초등학교 끝날 무렵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 와서 적응도 다 하기 전에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게 중학교로 이어오고 중1에서 3시간들은 저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안 좋은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옆에만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아휴. 전 남친의 바람이라는 악한 행위로 인해 괴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피해 심각하지.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지고 사랑이라는 행복의 요소가 파괴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마음을 열기 힘들고 스스로 방어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맞아, 이런 것도 분명히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피해인 거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을 주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건데 상대방이 그 사람의 악함으로 그 신뢰를 깨버렸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야.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이걸 당했었거든. 결혼했는데 진짜 그 외도 현장을 목격을 한 거야. 나중에 진짜 정신병이 오더라고. 참 진짜 너무나 화나고 가슴 아픈 순간인데 사실 내가 잘못한 건 없고 그렇단 말이지. 그 다음에 질문이 왔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삶의 불행을 겪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불행한 기억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내 경험을 빗대어 보면은 사실 극복은 안 되는 것 같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최대한 잊고 사는 거, 그냥 최대한 그게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든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이젠 그 일이 힘들지 않아, 나 극복했어 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은가 싶어. 그런 일이 겪으면은 뭐 그 일에 대해서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사과를 받든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일이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그냥 바랄 뿐인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저번에 학교폭력의 피해를 고백했잖아. 그 가해자 친구가 나한테 사과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 뭐 모종의 사건을 통해서 그 친구가 근데 어쨌든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를 했거든. 그리고 나는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주었고 또 그리고 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가치관 덕분에 또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지금은 정말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안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내 눈앞에 나타나진 않으면 좋겠어. 굳이 그 사건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걔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극복은 못한 거지. 그냥 그 친구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 더 이상 너에게 분노하지 않을게 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건 나도 못할 것 같더라고. 그걸 봤을 때 정말 이런 기억들이 극복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자, 근데 그런데도 이 여전히 행복의 공식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어쨌든 세상에 악함이 그렇게 많더라도 어쨌든 이 세 가지 소유, 꿈,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말을 하고 싶어. 자, 이 세 가지 정말 좋은 건 맞지. 정말 좋은 건 맞는데 이 세 가지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손에 쥐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봐.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갈망하는 거야. 모두가 갈망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의 악함이 너를 향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예를 들면 하나하나 얘기해보자. 자, 예를 들면 소유.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해보자. 이건 좋은 거지. 자, 그런데 많은 돈을 번 순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제부터 누군가는 반드시 그 돈을 노리고 너를 찾아올 거야. 자, 옛날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 1조 7,500억 원의 미국 복권 당첨자가 나왔대. 야, 1조 7,500억 원. 이 돈이 상상이 가니 이게? 이 정도면 어떤 규모냐면은 1조 7,500억 원이면은 서울에 롯데타워 있잖아. 엄청 높은 거. 그게 한 3조 5천인가 들었다고 알고 있거든? 그거의 한 절반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는 돈인 거지. 정말 그 큰 빌딩. 이건 정말 평생 동안 쓰고 죽어야지 마치 이걸 미션처럼 삼는다라고 해도 정말 못 쓸만한 그런 돈일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미국 신문에서 어떤 헤드라인이 나왔냐면은 Privacy equal safety. 무슨 말이었을까? 비밀이 곧 당신의 안전입니다. 절대 들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복권 당첨자인 걸 들키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어떻게든 그 소유를 빼앗아 보려고. 아마 이런 경험은 너희가 이미 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 좀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 혹은 그 사람 집에 돈이 많대 라는 게 들킨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이상한 인간관계들이 꼬이기 시작하지. 혹은 질투의 시선들이 꼬이기 시작하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형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성진아, 고민이 있어. 왜요? 근데 그 형은 되게 고민이 없어 보이는 형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형도 그때 당시 같이 배석대 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그 형은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살고 왔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영어 과외를 했었어. 근데 그게 진짜 잘 됐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달에 300 넘게 혼자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우리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보통은 자취를 하면은 돈이 없다 보니까 한 두세 명 모여서 할 때가 많잖아. 나도 그랬었고. 근데 이 형님은 돈이 많다 보니까 그 투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 거야. 집 정말 멋있게 꾸며놓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일 부러웠던 거 자기 차도 있는 거야. 차 끌고 다니면서. 차 있으면은 진짜 연애도 하기 쉽잖아. 근데 이런 형이 나한테 고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뭐지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나랑 사귀었을 때 뭔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하다 보니까 정말 온전한 인간관계가 거의 불가능한 거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 비슷한 사례도 몇 번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았던 친구였는데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결국엔 나중에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든 뭔가 좀 하나 받아먹으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의 악함을 더 경험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경험.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 너희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아마 부모님들이 이런 말 다 알고 계실걸? 절대 이것 자랑하지 마라. 여기 답이 뭘까? 절대 돈 자랑하지 마라. 아마 어른들은 이 말 다 알고 계실 거야. 왜냐면 어른들은 한 번쯤 살면서 이걸 느껴본 적이 있거든.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돈 벌었을 때 주변에 알리면 절대 안 돼. 그때부터 막 온갖 전화 오고 뭐 하고 아니면 좀 뭔가 모임 같은 데 모였어 봐. 예를 들면 그 모임이 내가 돈 번 걸 잘 알고 있어. 그러면은 야 성진이 왔다. 야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야 주식 대박난 성진이 막 왔단 말이야. 아 알았어 안녕 해서 밥 먹어. 근데 딱 그 모임이 끝났쯤에 사람들이 막 자연스럽게 나한테 기대를 하는 거야. 그 모임 술값을 내가 내기를. 아니 내가 왜 내? 다 같이 똑같이 모였는데. 근데 만약에 안 냈다? 그럼 그때부터 막 소문 도는 거지. 새끼 뭐 돈 벌더니 싸가지 없고 막. 아니 내가 돈 벌었다고 니네 위해서 돈을 낼 의무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뜯어먹거나 아니면 질투하거나 그런 악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꿈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역시 꿈을 이뤘어. 근데 그 꿈을 이룬 세상이 어때? 악한 세상이야. 사람들이 다 이걸 바랐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꿈을 이뤘어. 그럼 그때부터 뭐가 몰려들까? 사람들의 질투와 어떤 혐오가 몰려들 거야. 왜냐면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뤄?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그거를 폄하하려고 애쓰지. 몇 가지 사례를 볼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 지원 취소를 물거품된 임용고시의 꿈.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임용고시에 합격을 한 거야. 근데 임용고시는 알겠지만 정말 합격하기가 어려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재수는 하고 가더라고. 근데 합격을 했어. 주변에 막 축하를 받았겠지?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질투가 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 알아내가지고 몰래 로그인한 다음에 지원 취소를 해버린 거지. 진짜로 합격이 취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거지.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뤄? 그 다음 사례 볼까? 동료가 덮어씌운 성추행 누명 자살 내몰린 대학 교수. 그러니까 어떤 동료가 그 교수가 잘 나가니까 그걸 질투해가지고 성추행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서 결국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 대학 교수가 자살하고 만 거지. 참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다음에 가수에게 맞았다라고 폭로했던 동창생. 알고 봤더니 그 가수의 동창생이 아니라 전혀 연관성 없던 8살 많은 회사원이었다라는 거지. 자, 어찌 보면 연예인들한테 가는 악플도 조금 비슷한 양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뤄? 그 어린 나이에 그 많은 꿈을 이뤄? 나 가만히 못 봐. 나 화나. 약간 이런 것들도 그런 악플의 심리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처럼 막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너무 큰 불행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지.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그 꿈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 꿈을 이뤘을 때 너무너무 좋았을 거야. 즐거웠을 거야. 하지만 등 뒤에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 꿈을 폄하하려는 악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차라리 그 꿈을 이루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 뭐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되게 귀한 딸이 있어. 이 딸이 어떤 엔터테인먼트 들어가. 연습생 했어. 그때부터 굉장히 그 인구의 시간을 거쳤다가 드디어 데뷔를 짠 한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 아, 우리 딸내미 TV 나온다고 막 성공한다고 막 박수 쳤을 텐데 그 이루었던 꿈 때문에 악플을 받고 결국 병을 얻거나 혹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차라리 우리 딸이 그 꿈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꿈이란 건 분명히 좋은 거지.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그 꿈을 이룬다라는 거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랑도 얘기해 볼까?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꼭 어떤 연인 간의 사랑만 말하는 건 아니야. 뭐 가족 간의 사랑, 뭐 모든 사랑, 존재와 나누는 모든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랑 또한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아니, 그 사랑을 쥔 장소가 어디라고? 악한 세상이라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쥔다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기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그 노트가 굉장히 그걸 잘 말해줬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사랑을 얻었어. 이젠 내가 행복할 거야. 근데 까먹고 있는 게 있었지. 세상은 악하다는 걸. 그 사랑의 대상이 하필 악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 이상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게. 자, 여기 잘생기고 예쁜 애들을 내가 데리고 와봤어. 차은우. 아, 나랑 닮은 점은 성밖에 없지. 차은우. 그리고 여기는 장원영. 자, 우리가 되게 그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명제가 하나 있어. 잘생기고 예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든 잘생기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뭐 살을 빼든 뭐 머리 스타일을 바꾸든. 왜냐면 그랬을 때 내가 행복할 테니까. 아, 맞아. 어찌 보면은 잘생기고 예뻤을 때 행복한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잘생기고 예뻤을 때 사랑을 얻기가 쉽거든. 세상으로부터. 자, 근데 정말로 이 친구들이 행복할까? 그랬을 때 조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야. 잘생기고 예쁘니까 세상의 온갖 사랑을 다 긁어 모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사랑 중에 이상하고 악한 사랑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스토킹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되게 왜곡된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막 사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세상의 사랑을 싹 다 긁어가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질투나서 누군가가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겠지. 막 댓글로 질투하고 얘네 죽이려 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들 댓글창 보면은 굉장히 멘탈 나갈 정도의 댓글들이 있지. 내가 당사자였다면 정말 야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쁜 거 좋은 거지. 아이 봐봐 얼마나 좋아 보고 있기가. 그런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잘생기고 예쁘다. 그것 통해서 사람들의 세상을 휘어잡는다. 그랬을 때 세상에 악함이 몰려올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는 행복의 조건들. 아, 좋은 거지. 좋은 게 맞지. 너무너무 좋지. 돈을 갖고 꿈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건 너무 좋은 게 맞는데 문제는 이걸 쥐는 곳이 어디라고? 악한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룬다라는 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내가 최고급 소고기를 손에 들고 있는 거야. 좋잖아. 근데 문제는 거기가 어디야? 바로 사바나 초원이지. 사자와 하이에나가 득실거리는 거기서 내가 이 고기를 들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하이에나와 사자떼가 이 고기 냄새를 맡고 몰려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치겠는 거야. 왜냐면은 이 세 가지 없으면 안 돼. 나도 인정하는 부분이야. 이거 없으면 너무너무 힘들지. 행복하기 위해선 이거를 가져야 돼. 그런데 가지는 순간 세상의 악함이 몰려올 각오를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인 거야. 아까 적정 수준으로만 유지하면 되죠. 그럼 도대체 그 적정 수준의 기준을 누가 잡아줄 건데? 우리는 결국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얻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세상의 악함이 점점 나에게 몰려올 각오도 해야 되는 거야. 확실히 악함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노트에는 그런 얘기 써보면 좋겠어. 이 소유, 꿈, 사랑을 얻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세상의 악함이 몰려와서 행복을 잃어버린 케이스 혹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노트를 통해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너희가 종교처럼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나? 이 생각을 아마 어쩌면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아마 오늘 수업이 조금은 답이 돼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 돈 많으면 좋겠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만 그렇게 돈이 많아진 순간부터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의 악함이 몰려오는 걸 각오해야 될 거야. 그리고 절대 그 악함이 주는 고통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만큼 녹록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데는 아마 이 악함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 돈을 벌고 꿈을 이루고 사랑을 받았더니 뭐 잠깐은 좋았지만 이제 그걸 보고서 세상의 악함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지.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든 거야. 그렇다고 그것들을 안 쫓을 수도 없고, 쫓는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는 걸 각오해야 되고. 자,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우리 행복을 악함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악함에 대해서 절반밖에 얘기하지 않았어. 우리의 삶을 또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함이 있거든. 그 악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 자자, 안녕.